NS 홈쇼핑 앱을 열면 신선하게, 쉽게, 빠르게 앱 할수록 건강해집니다. NS 모바일. 안녕하세요. TBWA 코리아에 다니고 있는 7년차 카피라이터 오아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책을 소개하러 나왔는데요. 제가 카피라이터로서 광고회사에 다니면서 이 책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일단 카피라이터는 뭐 하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에이터에게는 문제는 곧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죠. 어떤 걸 이따 문제라고 생각을 할까?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최선일까? 혹은 다른 방법으로 말할 수 있지도 않을까? 이 작은 장점을 사람들한테 되게 큰 장점으로 보이게 할 수는 없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이 적은데 이걸로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수는 없을까? 등등의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모든 환경이 좋으면 좋겠지만 아이디어라는 게 이 제한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고, 그래서 아이디어의 다른 말은 저는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문제 해결의 순간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신입사원 때 ABC마트라는 브랜드를 담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ABC마트에서 자체 브랜드가 있는데 이제 패딩 소재로 된 신발을 겨울용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겨울에도 활동하기 편하라고 만든 신발인데 사람들은 겨울이 춥다는 이유로 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좀 고민이었다고 OT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집에만 있기엔 조금 아까운 계절입니다. 따뜻하게 하지만 가볍게. 겨울엔 겨울의 신발이 있다. 코킨스 웜앤라이트 ABC마트. 카피를 다시 읽어드리면 집에만 있기엔 조금 아까운 계절입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겨울도 나가서 즐기기엔 좋은 계절이니 이 따뜻한 패딩 슈즈를 신고 나가서 좋은 시간을 만들어라 라는 건데요. 그래서 ABC마트가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밖에 나가기 힘들어해요, 추워해요 라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디즈라는 의자 브랜드도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때 시디즈의 문제는 시디즈의 모든 의자가 국내 안정성 테스트의 4배 이상이나 되는 기준을 통과를 해야 하는 그런 엄격한 자체 기준이 있었고, 그래서 이 시디즈 의자가 여간 튼튼한 의자가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알리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왔던 광고가 틸팅 30만 번, 자유낙하 10만 번, 누르고, 때리고, 굴리고. 듣기만 해도 비인간적, 아니 비의자적 훈련입니다. 이 혹독한 훈련을 견딘 의자만이 이 영광스러운 훈장을 얻게 되니까. 때론 지나친 고집이 정말 좋은 것을 만드니까. 의자가 인생을 바꾼다. 이 광고를 오늘 할 때 당시가 아마 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시기인 것 같은데, 그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대의자라는 이름이 국가가 정한 기준에 훨씬 상향하는 시리즈만의 이런 기준이 있으니 국가대표의자라고 불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국가대표의자, 국대의자, 30만 번, 자유낙하 10만 번 이렇게 수십만 번이나 되는 테스트를 통과한 의자만이 시디즈 의자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안정성은 시디즈 의자만한 게 없다라는 걸로 문제를 해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사실 이렇게 엄청나게 길고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이 나온 이유도 그런데 모든 회사의 일이 그렇겠지만 마음에 드는 결과를 보는 순간이 1이라고 하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99, 그래서 합쳐서 100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고통으로부터 이 책이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지인들의 반응을 보면 차장님도 저랑 저 같은 사원이랑 똑같은 고민을 하셨네요 라는 친구도 있었고, 아니면 광고회사가 아니라 다른 업종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광고회사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구나 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비슷한 연차의 친구들은 지금 내가 하는 고민을 너도 하고 있구나 라는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출간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출간 제의를 처음 받고 강남 교보문고에 시장 조사를 하러 갔는데 온통 책들이 에세이가 많이 팔리던 시기였는데,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나와서 위로해주는 책이라든가 아니면 견디지 못하고 퇴사를 하신 분들의 그런 용감한 일대기를 담은 책이라든가 좀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책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사람들 굉장히 많이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의 제목도 지금은 좋은 패스는 달리는 사람에게 날아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내가 광고해서 힘들다 그랬잖아 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책도 좀 힘들다 라고 하는 책인데 천천히 생각을 해보니 나 힘들어, 너 힘들어, 우리 다 힘들어 라고 하기에는 내가 그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도 없었고 그냥 힘들어 하는 책이 되기는 싫었었죠. 그래서 이렇다 할 현명한 답을 내가 감히 내려줄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의 위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살아 라는 말이 가끔 위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너 혼자만 그런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너만 이상하고 모자라서 힘든 게 아니라 언젠가 올 좋은 패스를 만나기 위한 과정일 거야 라는 말을 이 책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선택한 일이잖아, 참아, 힘내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니까 끝까지 그 마음을 어떻게든 지켜보자 라고 마무리를 또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있는 소제목들이 우리는 도라에몽이 아니다 라는 소제목이 있어요. 도라에몽이라는 만화책이 있는데 그 친구의 뱃속에서는 이렇게 무엇이든 언제든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만화라서 그런 거지 우리는 사람이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어야 좋은 게 만들어진다 라는 얘기를 또 한 챕터가 있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려면 조금 덜 좋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글도 있는데, 그러니까 좋아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100% 나를 쏟고 싶고 잘 해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끔 보면 나를 너무 소비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번아웃이라고 하죠. 그런 걸 온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조금 이 일을 길게 생각을 한다면 한 발짝 물러서서 나 자신도 챙기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도 담겨 있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출판을 어떻게 했냐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저희 TBWA에는 여러 작가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미 출판을 하신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노하우도 많이 얻었고, 그리고 회사 일이 아닌데도 응원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환경에서 사실 저는 시작을 했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사실 저는 어떤 환경에서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원동력인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남들이 이렇게 멋있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멋있는 걸 하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걸 갖고 있지? 내가 지금 뭘 좋아하지? 라는 거를 분명히 아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빨간색이 좋아, 나는 뭐 높은 게 좋아,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는 있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 뭘까? 라고 물었을 때 그걸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걸 갖고 있나, 그걸로 어떤 걸 만들 수 있나 라고 시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좋은 인풋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고, 그래서 잘 쓰고 잘 만들어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잘 듣고 좋은 것을 알아보는 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만들어내는 만큼 중요한 거는 많이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카피가 있었죠.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라는 어떤 카메라의 카피였던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좋은 것은,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은 그때그때 붙잡아 두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능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예능을 볼 때도 센스 있는 자막이나 아니면 어떤 출연자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캡처를 다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모아놓은 게 꽤 수백 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나중에 다음 책을 쓰는 소재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카피라이터기 때문에 카피도 많이 모아놨는데, 그게 한 20대 초반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은 한 7, 8천 개 정도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똑같이 쓰는 건 아니지만 가끔 머리가 텅 비었을 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때, 아, 남들은 이렇게 멋있는 카피를 썼구나,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좋은 교재가 되기도 했었고요. 이 책을 출간을 하고 한 8개월 정도가 흘렀던 것 같은데요. 대부분 이 책을 읽어주신 독자분들은 많은 걱정을 안고 계신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저도 이 책을 그런 고민들로부터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매주 수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대화의 희열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시민 작가님이 나오셨을 때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내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데, 도대체 답이 없는 질문이라면 질문이 잘못될 수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라는 게 옳은 질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질문에는 답이 없대요. 그런데 내 인생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라는 질문에는 각자의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누구나 찾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신경 쓰는 것보다 내 인생의 이름표는 스스로 붙인다는 거를 안다는 게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준호 감독님의 예전 인터뷰인데, 사람이 사회성이 좋으면 결핍이 없어서 생각할 시간이 줄어든다
혼자 있으면 변태적으로 관찰하는 습관이 있다. 변태는 곧 창의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만 보면 되게 웃긴 건데 저는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게 있고 또 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결핍을 마냥 부정적이게 생각을 하지 말고 가끔은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 인정으로부터 나만의 것을 찾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창의성이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마음속에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빈 공간이 있다는 건 그리고 무언가를 담을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얘기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책에 대한 이야기를 깊다면 깊고 얕다면 얕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천천히 바뀌어가는 사람들의 인생에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직을 희망하는 여러 대학생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현실에서는 어떤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책을 보시면 많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